안녕하십니까. 송군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6월 4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귀국길에 사실상 올랐습니다. 귀국길에 올랐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1년 동안 머물던 미국을 떠나서 일단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에서 강연 활동을 하고 곧 6월 24일에 완전 귀국을 하는데,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사실상 정계 복귀, 정치를 다시 하겠다, 이재명 대신 내가 민주당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SNS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을 했다. 위기에 직면을 했다. 국가를 위한 제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 생활을 위해서 제가 할 바를 하겠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정계 복귀 선언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이 붕괴 일보 직전이죠.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는커녕 지금도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서 송영길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남국 코인, 이런 걸로 민주당이 지금 해체될 수준에까지 가 있으니, 이낙연이 그 전 같으면은, 평상시 같으면은 대선에서 졌고 나이도 있으니까는 52년생이죠. 나이도 있으니까 다시 이 당권을 장악을 하고 다음 대선을 노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 이렇게들 봤지만, 워낙 지금 민주당이 어수선하고, 또 특히 친문 진영에서, 민주당의 대주주죠. 대주주인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에게 더 이상 당권을 맡길 수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친문재인 쪽, 그리고 친이낙연 이쪽이 연대를 해서 이재명 대표 축출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정계 복귀 선언, 이것은 사실상 대이재명 메시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낙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재명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 이낙연과 이재명이 경선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재명이 대장동 돈을 끌어다가,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금, 민간업자들의 수익금을 끌어다가 경선에 투입을 했고, 특히 호남, 이낙연이 호남의 맹주죠. 그런데 호남 경선에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김용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20억 원을 요구를 했다가 8억 5천만 원까지 받은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더 이상 받지를 못하고 중단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그 돈이, 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온 돈이 호남 공략을 위해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의 텃밭인 호남 공략을 위해서 그 돈이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글부글 끓을 수가 있죠. 또 하나,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 나고 나서 여러 가지들이 밝혀지는데, 송영길이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편에 들어서 편파적으로 심판을 받다, 이것이 또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낙연 입장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정계 복귀를 하는 명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민주당이 해체 위기에 몰리니까 일단 이낙연이 들어갈 틈이 생긴 것이고, 또 송영길의 돈봉투, 경선 관리자였던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 또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 이런 것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이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반칙을 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낙연이 졌다. 이낙연이 그때 아깝게 차이가 별로 없었죠. 뭐냐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의 돈이, 검은 돈이 호남의 경선에 투입이 됐다,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낙연의 텃밭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장동 저수지 자금이 들어갔다. 그때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낙연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경선 후보 캠프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죠, 대장동.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재명 쪽이 부인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그렇게 들어갔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경선 때 당대표였던 송영길이 왜 이것을 편파 관리를 했는지, 경선을 편파 관리를 했는지가 또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낙연이 복귀를 하는 그 명분이 되는 거죠. 뭐 그때 이심 송심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이재명의 마음이 그 송영길의 마음. 그래서 이낙연, 정세균 후보도 그때 경선 후보도 편파적인 심판을 본다 이렇게 강력하게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송영길은 완전히 표신하게 그 이재명을 밀었죠. 당 대표가 경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그 대장동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계속 이재명을 주둔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시장으로서 5,503억 원을 공공 환수를 했다. 그때 이재명 논리가 당군 이래 최대의 공공 환수 사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당 대표가 장단을 맞춘 겁니다. 그때 대장동이 이 민주당 대통령 그 후보 경선의 최대 쟁점이었는데, 심판이었던 당대표 송영길이 계속 이재명 편을 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그때 그 상황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마지막에 민주당 경선에서 그때 50% 과반수가 안 되면 결선 투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딱 보니까는 이재명이 50.2%. 자, 과반에서 0.2%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후보가 돼버렸는데, 그때 이낙연 캠프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중간에 사퇴를 한, 후보 경선을 하다가 사퇴를 한 정세균, 김두관, 이 두 후보의 표를 무효표가 아닌 유효표로 하면은 50%가 안 됩니다, 이재명이. 그러면은 결선 투표를 이낙연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상황은, 이낙연 치고 올라갈 때입니다. 이재명 대장동이 터지면서 이재명 대장동 이런 의혹을 가지고 경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말들도 막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낙연이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결선 투표가 이루어졌으면은 대선 후보가 이낙연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진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항의가 있었는데 송영길 지도부가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이재명을 그 대통령 선거 후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송영길 대표 경선에서부터 송영길과 홍영표가 사실상 이파전을 벌인 그 의원식도 있었지만, 그 선거에서 당대표 경선, 지금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2021년 전당대회 때 친명계가 또 송영길을 지원을 했다, 이런 말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홍영표가 됐으면은, 이 홍영표와 송영길의 표차도 0.5%밖에 안 됐는데, 홍영표가 됐으면은 홍영표는 친문이니까 아마 이낙연 쪽을 지원을 했을 겁니다. 송영길은 이재명 쪽을 밀었는데 이낙연 쪽을 지원을 했겠죠. 왜 그러냐면은 원래 친문과 친 이재명계는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2017년 경선 때부터 해서 완전히 극도로 틀어진 그런 관계죠. 그런 상황에서 친문인 홍영표가 됐으면은 이낙연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오히려 만약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으면은 결선 투표를 가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낙연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홍영표가 됐으면은 이낙연에게 유리한데, 이것을 0.5% 차이로 송영길이 되는 바람에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겨우 0.5% 차이인데, 그때도 친명계가 송영길을 또 지원을 했다. 나중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겠죠. 지금 가령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친명계가 많이 있다, 친 이재명계가 많다, 5명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때 그 송영길의 보좌관, 박모 보좌관이 이재명과 송영길의 연결고리였다는 이야기도 또 나왔죠. 왜 그러냐면은 박 보좌관이 돈봉투 전달에 개입을 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송영길의 보좌관, 핵심 역할을 했던 보좌관이 이재명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의 핵심 측근 정진상 밑에서 근무를 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성남팀의 멤버였던 박 보좌관이 송영길의 보좌관으로 가서 또 핵심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양쪽의 연결고리였다. 자, 그래서 서로 돕고 돕는 송영길과 이재명이 그런 관계인데, 나중에는 송영길이 자기 지역구까지 내줬죠. 인천 계양을
방탄복 입으라고. 자,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재명과 송영길이 결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원래는 송영길과 이낙연이 가깝죠. 두 사람 다 호남입니다. 이낙연은 영광 출신이고, 전남 영광 출신이고, 이 송영길은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 선배입니다. 이낙연이 송영길의 중학교 선배입니다. 광주 북성중학교 선배가 되는데, 이낙연이. 그러면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깝죠. 그리고 평소에도 형, 동생, 이렇게 부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송영길이 왜 이재명을 도왔느냐. 자, 그것이 요즘 이 정가에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송영길도 대권에 욕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권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이낙연이 출마를 하겠다고 하니까 송영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하고 형님 사이에 서로 싸울 수도 없고, 그럼 형님이 먼저 그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나는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 형님 먼저 하시라. 이렇게 해서 출마 뜻을 적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2022년 대선에 이낙연이 나와서 대통령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5년 끝나고 본인이 하겠다.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는. 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낙연을 버리고 이재명에게 섰느냐? 이재명이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설득을 하면서, 아니 호남에서 대통령이 한번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호남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이 202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그 다음 2027년 대선에서는 또 호남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남 같으면은 인구도 많고 하니까는 뭐 영남 출신이 연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 호남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 다른 지역과 연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DJP 연합처럼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호남에서 한번 대통령이 이낙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호남 출신인 송영길 당신은 되기 어렵다. 이 논리를 들이대니까 송영길 쪽에서 아 그렇구나 해서 이재명을 도왔다는 거죠. 오히려 이낙연이 대통령 되지 못하도록. 자, 이것은 좀 정치권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본인은 부글부글 끓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서 정치를 재개를 하는데,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총선 전국에서 아마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친문 지금, 그리고 친이낙연 이 연대를 해서 일단은 이낙연이 당권을 잡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문재인의 복심 이렇게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있죠. 국정상황실정을 했던 윤건영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혁신위원회가 들어서는데 혁신위원회에 정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당권도 혁신위원회로 넘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의 뜻 아니냐. 문재인의 복심,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이 그 평창마을로 들어가고 나서는 대변인 역할을 윤건영 의원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재인의 뜻이 일단 정권을 이재명이 내려놔야 된다. 당권을. 그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친문계에서는 그러니까 적당한 대안이 없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친문 자장이라고 불렸던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의 후견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당 대표로 당권을 확 질만한 그런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낙연, 마침 미국에서 귀국하는 이낙연과 손을 잡고 어쨌든 총선을 통해서 다시 친문이 부활을 하는, 자, 그런 구도를 그려면 양쪽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죠. 이낙연 쪽에서도 친이낙연계가 숫자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쪽에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고 이재명으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그럼 이낙연과 손을 잡는다. 문재인이 국무총리까지 시켰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전히 호남에서 이낙연의 그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퇴임 이후에 1년 정도 지났는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이낙연이 당권을 잡으면은 훨씬 본인은 안전판이 마련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호남 영주 이낙연과 지금 산속의 문재인 두 사람이 전략적 연대를 하면서 이재명의 정치적인 명운을 끊는, 자, 그런 시나리오가 여의도 정가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